안녕하세요. 예, 김윤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구제 방법과 관련된 사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 이제 국민들은 이제 국민건강법에 따라서 이제 의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라는 경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냐 뭐냐? 이거는 공단이 사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절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 진단에 의해서 보험급여가 이제 실시될 때에는 그 사용자 또는 가입자 또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잘 주의를 하셔서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오늘 사례는 어떤 거냐면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셨어요. 사고가 나셔서 이제 많이 다치셨어요. 부딪혀서 이제 뭐 두개골도 다치시고 뭐 경막과 출혈 이런 어떤 상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이것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급여 비용을 해서 거의 8천만 원 상당의 이 비용을 이제 달라고 청구가 들어온 거죠. 이런 행위는 신청인의 중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를 이제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신청인은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급여 비용을 다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처분을 했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황당하죠.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그것도 일반 사인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들한테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도와드려서 해당 처분을 이제 취소한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에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에 보면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와 심판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해서 어떠한 처분이 나오게 되게 되면 민원인께서는 행정사를 통해서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으세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비용에 관해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에 이런 분들은 심사평가원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공단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기간이 또 있는데요. 기간이 뭐냐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셔야 되고요. 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은 제기를 못합니다. 이게 불변 기한이라고요. 이 기간을 실기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에도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요는 3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판 청구라는 게 있는데요. 심판 청구는 뭐냐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분들은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도 심판 청구 이제 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기 방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용을 좀 잘 살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판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심판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요거는 어디다 제출하냐면 처분이 있는 공단에 하시거나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을 하거나 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다 하시면 됩니다. 처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 할 수도 있고 이 두 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준사법적인 기관에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행정심판도 다른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서 나온 처분이다. 그럼 서울시청에다가 할 수도 있고 막바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뭔지를 좀 보면 건강분쟁 조정위원회는 이제 심판 청구를 심리 의결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두는 이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처분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기관의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이 제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하시는데 이런 제도를 모르니까는 정말로 효과적이고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잘 모르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법원에 가야 되는구나 이런 굉장히 또 이제 두려움이 있으세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든 법원에 가는 거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처분도 법원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으세요. 아니 막바로 행정소송을 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행정소송을 막바로 가기보다는 이 법률에 되어 있는 구제 절차를 통해서 한 번쯤 해보고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달료 인지대도 내야 되고 직접 법원에 출석도 해야 되고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고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송 비용 부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막상 법원에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소송이라는 오래 길고 변론길이 열리면 매번 법정에 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반드시 법원에 가야 되거든요. 피고 입장에서는 뭐 법원에 안 가도 뭐 준비 서면 내서 뭐 진술 간주해가지고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원고로서는 길이 열리면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쌍불 처리됩니다. 뭐 1회 쌍불, 2회 쌍불 해서 2회 쌍불 해서 안 나가게 되면 또 기일 지정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소송이 또 취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구제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기간도 짧고 설사 졌다고 하더라도 소송 비용 부담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행정기관에 이런 걸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비용을 내는 게 없어요. 근데 법원에는 송달료 인지대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뭐 이제 뭐 변호사한테 선임을 하든 행정사한테 선임을 하든 도움을 받는 여러 가지 법적 비용이 어떤 그런 보수는 들어가겠지만 행정기관에 내는 비용은 없지만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있다. 이런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법을 위반을 했을 때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과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